문제요? 물권법이죠? 98페이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 노트 가져오셨어요? 강의 노트. 아, 이거 안 가지고 다니세요? 강의 노트 없으시면 몇 분이나 되세요? 강의 노트 없으세요? 저기 강의 노트 있으신 분은요, 일단 물권법 26페이지요. 없으신 분은 학원에서 좀 빌려오세요.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재고 없다고? 그러면요, 설명할게요. 여러분요,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요. 그래서 유치권을 보면, 유치권은요, 먼저요, 타인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요, 여기요, 유가 증권이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해요.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를 했어요. 언제냐면 변제기예요. 변제기. 그 다음에 변제 받을 때까지요. 변제 받을 때까지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걸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타인이니까요. 타인이니까 타인은 누구냐면 나 위에 유치권자 이외를 다 타인이라고 그래요. 나 말고. 그러니까요. 반드시 누구 소유요?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일 필요가 없죠. 유치권자 빼고는 나머지 다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그냥 수급인이죠. 그냥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얘기하죠. 공사대금 채권 이것은 돼요. 근데 만약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요, 만약에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되죠. 왜냐면 타인의 물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하고 뭐를 얘기해요? 부동산을 얘기하죠. 이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유가증권은 배설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 이것은 법정담보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니까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권은 합의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합의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은요. 그 다음에요, 적법한 점유니까 무슨 점유는 안 돼요? 불법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임대차가 종료한 후 또는요, 절도보험이 비용을 지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점유가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고,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이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변제기니까요. 이것을 우리는요, 이것은 이제 변제기에 대한, 이것은 뭐가 똑같냐면요, 유치권하고 동시행함권이 똑같아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제기는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원래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에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가 돼요. 이게 또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죠. 이것을 뭐라 하냐?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분성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수리비가요 1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은 변제하고 2만 원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 2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를 하죠. 그럼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물을 일단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라는 것은 뭐냐? 점유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무슨 요건이냐?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목적물을 침탈하죠.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다고 얘기하고, 상실이요. 상실. 그럼 더 이상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하고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포함하죠. 직접과 간접을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을 포함하는데 뭐는 안 되냐?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가운데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적법하게 점유했어요. 여기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돼요. 따라서 물건이 아닌 것은 안 돼요.
알겠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첫 번째 권리금 안 돼요. 권리금 안 되고 보증금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안 돼. 임대인, 사람에 대한 것 안 돼요. 사람, 임대인에 관한 것. 왜냐면 이것은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 돼야 되지 임대인이 잘못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권리금이 지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왔고 또 하나가 지금 요즘 최근에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그래서 매매대금은 물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재납품대금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재납품대금. 그 다음에 계약명상 있죠.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것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속물 매수 대금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상물 매수 대금 있죠. 부속물 지상물 대금 이것은요 유치권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하고요. 여기 계약 명시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거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재 납품 대금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험에요. 여기에서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발생한 채권 있죠. 채권은 언제 발생했냐? 2월 1일 발생했어요. 그런데 점유는요. 점유는 2월 1일 날 점유할 수 있고 점유는 3월 1일 날 점유할 수 있잖아요. 2월 1일 날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요. 3월 1일 날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통은 채권이 발생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보통 바로 그냥 유치하죠. 그런데요. 채권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점유했다면 나중에요. 그래도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된다?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과 점유 간에는 뭐를 요하지 않는다?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유치권을 배우면 물권하고 채권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요. 여기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집을 수리해달라고 우리한테 수리를 맡겼어. 그래서 수리 맡겨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갑이 돈 안 주니까 을이요.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있는 중에 이 건물이 이렇게 병이요. 병이 뭐라 하냐? 경락인이 되는 거야. 경락인이요. 여기서 문제요. 이렇게 경락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을 있죠. 이 을은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해야 되는가? 변제. 그래서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하고 그다음에 유치권은 누구한테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 건물이 경매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경락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뭐죠? 채권은 뭐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단 변제는 을은 갑에게만 변제를 청구하지 병한테는 절대로 변제를 청구 못해. 이게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냐? 유치권은 그것은 세상 누구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제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해.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건 절대로 중요하잖아요. 누가 수리를 맡겼느냐가 중요해.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경락받은 소유자한테는 뭐 변제를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이 뭐냐? 똑같은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갑이 소유자고 을이요 채무자란 말이죠. 임차인이죠. 이 채무자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 임차인이요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요 고장 나가지고 병한테 맡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자, 수리업자란 말이죠.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그럼 이 수리비를 이것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청구를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죠. 그래서요 병이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이 갑에게는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에게는 변제를 청구 못해. 아무리 자동차의 소유자에도 수리를 맡긴 사람이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변제를 청구한다? 을한테만 변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물건이죠.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 그래서 물건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요? 병이요. 병이 이 차를 뭐래서 점유하죠? 점유해서요. 여기서 뭐죠? 변제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죠. 인도 거절을 유치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돈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세상 누구에게나 대세권. 채권은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다. 대인이라면 대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이것은요, 대세, 세상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게 바로 물권이에요. 왜냐면 물권은 봐봐. 물권은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다.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물건이 자기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물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채권이란 것은 물건과 관계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리로 가는 사람이 수리를 맡겼지 갑이 수리를 맡긴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오로지 의리에게만 변제를 청구하고 갑에게는 변제 청구 못해.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로 해서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예요. 세상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유치권은 의리나 갑이나 누구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돈을 갖지 않죠? 그럼 뭘 할 수 있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이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경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때 이 병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자는 반드시 경매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유치권자는 또 뭐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하고요 뭐하고요 유익비하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또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의리한 사람은 돈을 100만 원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병은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았어요. 뭘 할 수 있냐? 여기서요 대여하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승낙이 없어도 보존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고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승낙이 없어도 돼. 그런데 대여나 담보적용이나 사용은 반드시 승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승낙 없이 하죠. 승낙 없이 하면은 뭐가 돼요? 그것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해. 그래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대여 담보적용 사용이죠. 이 대여에서 뭐가 나오냐? 뭐죠? 자동차를 다시 렌트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렌트비가 나오죠. 이 렌트비를 뭐란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하죠. 이런 과실을 유치권자는 수치로 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냐? 과실 수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과실 수치에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원래 받을 돈이 100만 원이죠. 하루에 렌트를 주면 2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100만 원에서 하루에 20만 원씩 공제하죠. 알겠죠? 그러면 80이 되죠. 또 한 번 하루 더 주면 60, 40, 20,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되면 뭐지? 0이 되면 그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과실 수치에서 그것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뭐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치권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는 충당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요, 상당한 담보. 여기서 상당한 담보를 뭐하고? 제공하고요. 그래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요. 소멸을 청구. 그러면요. 병에 승낙이 있으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병의 승낙. 따라서 우리는요. 청구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죠? 매수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요. 지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하게 예외가 돼.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인데 이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상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의 상당이다? 100만 원. 100만 원 피담보 채권의 상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뭐죠? 유치권이 동시행 항변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경우는 동시항변권 그것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죠. 상당한 담보를
이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 동시행 항변권에는 없고 어디만 있다? 유치권에만 있다 이 말이죠. 동시행 항변권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서 또 이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법조문에 채무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채무자는 소유자가 채무자일 때는 소유자나 채무자랑 똑같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채무자고 소유자가 다르죠. 채무자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누구를 얘기한다?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해? 이것을 소유자를 얘기해. 소유자, 갑을 의미하는 거지 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의 법조문에 채무자라고 되어 있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대여 담보 제공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때 채무자는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요.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먼저 차이점을 먼저 볼까요? 차이점을 보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항변권은 채권이죠. 채권이고 두 번째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해요. 채무이행. 이때 채무의 내용은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상당한 담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상당한 담보란 말이, 담보 제공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아요.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뭐란다? 거절해요. 타인의, 자기가 아니고 타인, 유치권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예요. 위법성이 조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죠. 점유하면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남의 물건을 점유한다? 그래도 뭐가 된다? 이것은 적법이 된다. 왜? 위법성을 조각해버리니까 적법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적법인데 여기서 뭐는 반환해야 된다? 사용, 이익은 뭐란다?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뭐란다? 진행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에서도 이것을 소송상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행사를 했냐 안 했냐? 했다. 그럼 무슨 판결을 한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하는 것이고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 뭐란다? 전부 무슨 판결? 배속 판결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뭐란다? 진행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유치권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래서 판례 뭐냐냐? 유치권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그것은 적법이다. 하지만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뭐란다?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환한다. 이렇게.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은요. 뭐 할 수 있냐? 병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건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만 승낙 없이 돼야죠. 임대를 주죠. 승낙 없이.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임차인은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원래 자동차의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승낙 없이 그랬을 때요.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매의 경우는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 우리가 경락인한테는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변제는 안 되고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채무자가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유치권이 안 되는 것, 권리금, 보증금 안 되고요. 여기 매매대금에서 자재납품대금하고 계약명시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나머지도 다 물론 여기도 잘 나오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그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 나머지도 뭐 다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요. 98번 한번 보세요.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죠. 자, 물상대위 아니네요. 여기 한번 봐봐요. 물상대위 이제 저것은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주죠. 그럼 1억을 주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 이렇게 저당을 잡죠. 저당권 플러스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럼 등기라면 문제는 뭐냐면 이 물건이 멸실훼손 공용지수, 훼손, 그다음에 공용징수 이렇게.
공용징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물상대가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매매대금 안 된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차임. 물상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중요해. 물상대이 안 된다. 물건이 멸실되죠. 그럼 봐봐.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저당권은 물건이죠. 그럼 물건은 뭐예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는 걸이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를 해요. 알겠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를 해요. 그럼 여기가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을이요 뭐를요? 물건을요 뭐 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봐요. 여기 물건이 멸실이죠. 멸실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건 없어지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건이 없으면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 없어? 없죠. 결국 저당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목적물이 멸실하죠. 그러면 물건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멸실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멸실하면서 화재보험금이 나와. 화재보험금 들어서 그다음에 훼손하면서 손해배상금이 나와. 손해배상금. 그다음에 공용징수가 되면서 수용보상금이 나와. 수용보상금이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나와. 이것을 뭐라냐? 가치적 변형물이다. 무슨 말이냐? 건물이 뭘로 바뀌었다? 가치,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원래 저당권은 물건이 없으면 소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이것 위에 이렇게 미치죠? 이것은 뭐다? 돈이죠? 돈은 물건이거든요. 물건 위에 미친다. 물건 위에 미친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딱 암기해야 돼.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갑한테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갑에게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관계가 없다. 누가 하든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뭐를 해야 된다? 일단 압류를 해야 된다. 왜냐? 그것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OX, X 이렇게요. 근데 여기 왜 그러죠? 아니, 왜 그래요? 왜? 나중에 다시 달라가세요. 학원에요. 아니, 저는 여기서 무슨 중요한 부분인가, 저 부분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면 찢기는 게 아니고 중요한 스티커를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저기서 저 부분이 중요한, 저 부분이 어디 부분인데, 특별히 여기다 강조를 해놨나? 이랬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요. 98번 한번 보셔요. 70페이지 98번은요. 98번 보면 뭐라 나와 있죠? 거기 보면 98번에 1번이죠? 자, 1번. 저당권 목적물의 소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에 타버렸다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권 이렇게요. 그럼 1번이 뭐냐면 소실 줄 거예요. 소실. 그럼 소실은 뭐냐면 그것을 멸실이라고 얘기해요. 페이지 71페이지 아닌가요? 맞죠? 71. 그럼 여러분 지금 여태껏 지금 뭘 듣고 있었죠? 나하고 약간 틀려요? 98번. 98. 됐죠? 71페이지. 자, 1번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은 멸실이란 말이에요. 멸실로 맨 끝에요. 보험금 청구권. 그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옆줄긋고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되겠죠? 유치권 X. 유치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유치권 X 이 말이죠. 2번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출고요. 이미 제3자가 압류. 이미 제3자 압류.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됐더라도 저당권자 스스로 이를 뭐하지 않고는 압류하지 않고서는 물상대권 행사할 수 없다. OX, X죠.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 써. 거기다 압류 동그라며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 그 말이 중요해. 누가 압류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했다면 저당권자의 물상대권은 저당권자 스스로 줄고요.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압류는 누가 해도 돼. 그런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하면 저당권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내 돈 달라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압류는 누가 해도 돼. 그런데 물상대권의 행사를 할 때는 누가 해야 돼? 저당권자가 가서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요, 물상대권 4번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 중요해. 유치권은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줄. 5번은요, 정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누구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국어 보세요. 틀린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법정은 그대로예요. 자, 여기 맨 끝에 지금 하얗게 써놓은 거 있죠? 위서부터 밑에까지 쭉 하얗게. 아니죠? 저걸 얘기하고. 2번은요,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줄고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요, 바로 옆에가 중요해요. 요즘 책으로 잘 나오죠? 당사자의 합의에 가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은요, 유치물의 멸실 훼손 공용진수죠. 유치물의 멸회공이죠. 멸회공. 이걸 보면 뭘 얘기한다? 물상대위를 얘기하죠. 여러분,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효력이 미친다? 안 미쳐. 알죠? 못 미친다. 알죠? 아직은 정신병 갈 때가 안 됐단 말이죠. 알죠?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4번은요, 유치권도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부종성과 수반성을 막고 있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봐봐요. 유치권은요, 부종성 줄 것이고, 수반성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어.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가 없냐? 우물추, 우선변제권, 물상대성, 추구표, 우선변제권, 물상대성, 추구표 세 가지가 없어요. 우물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거기 문제집이 없어요? 문제집이 없어? 사무실 가서 오세요. 2시간 반이나 있어야 되는데. 신경 쓰니까 빨리 갖고 와. 신경 써. 여기 있어. 낙서 심어. 낙서를 해야 되는데. 자요, 4번. 유치권도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부종성, 수강성이 있다. 5번.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거기만.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돈 다 받을 때까지 말이죠. 이것을 바로 옆에 처음에요,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해요. 불가분성.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봐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했죠? 불가분성의 예외 써봐. 거기다 예외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시험에 10회 때 한번 나왔는데요, 써요. 거기다가요, 불가항력으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멸실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두 번째,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동시배당.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시험에는요, 뭐라고 나냐면요, 우리 10회 시험에는요, 불가분성은 전세권에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틀고 났어. 전세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 공동저당에도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3번. 자, 100번은요,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동사대금 동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 줄 것이고, 첫 번째로 맨 끝에요, 공사대금. 알겠죠? 죄송해요.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줄고요, 원시취득한 건물이죠. 수급인은 그가 완성하여 원시취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다가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이 말이죠.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여러분요, 수급인이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면 수급인 거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도급인 소유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다? 지금요 뭐라고 나오면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이란 말은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럼 수급인 자신의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상당히 약간 까다롭죠? 행사할 수 없다 그다 써 옆줄 긋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유치권 행사 이렇게. 이번요 점유가 불법행위 줄고요 점유가 불법행위 유치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불법행위 그러면 더 이상 쓰지 마. 앞에 몇 번 썼으니까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하고 유치권 세 가지가 안 된다 그랬죠? 점유가 불법행위면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 유치권 세 가지가 안 된다. 알겠죠? 자 3번은요 건물에 임차하는 임대차 전속기간 중 유익비에 상한 유익비 이런 유익비는 뭐죠? 비용이죠?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 4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뭘 했다? 취득. 유출고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 그러면 나중에 뭐냐? 먼저 점유하기 전에 채권인데 나중에 점유를 했다 이 말이지. 나중에. 그럼 우리 봐봐요.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뭐냐면 일단 채권이 있죠. 봐봐. 채권이 있고 이 채권으로부터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채권이 있고 나중에 점유했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나중에 유치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을 성립한다. 써요. 거기다가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 X,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럼 5번이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렇게 돼 있죠? 무효다, 유효다? 유효. 아주 잘 나와, 시험에. 우리 시험에 못 나왔어. 5번 정답이죠? 자, 101번이요. 틀린 것은요. 드디어 100번에 넘어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1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 대상 뭐 필요 없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은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다른 건 다 돼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되죠? 2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가로묶고 변제가 있을 때까지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있어가지고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줄고 인도를 거절 이퀄 유치권 행사죠. 인도를 거절은 유치권 행사죠. 그런데 맨 끝에 뭘 할 수 없다?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어마무시 중요하죠. 여러분 경락인한테 앞에 2번에요. 경락인 동그라미 봐. 경락인한테는 변제 청구를 못해. 뭐는 된다? 유치권은 돼. 알겠죠? 소리를 맡긴 사람이 경락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3번은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채권의 우선 변제 줄 것이고 유치물을 경매에 줄 것이고 그래서 우선에다가 X하고 경매에다가 동그라미하고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지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4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 이거 하나 빠졌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채권하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여기 우리가요. 경락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뭐를 못한다?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됐죠? 자, 그러면 치워.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가방에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5월 1일 압류가 들어와, 압류. 이 압류를 다른 말로 뭐라냐? 경매, 기입등기, 경매, 개시등기, 이렇게, 개시등기, 기입등기. 압류가 들어왔죠? 자, 그럼 봐, 여기 5월 1일인데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일 날 저당을 잡았어. 우리가 저당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A가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돼. 그래야지 경매가 돼. 저당권이 있을 때가 기준이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요. 4월 1일 날 여기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를 해.
또는 여기요 6월 1일 날 의리 유치권 행사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저당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경매하기 위해서 뭘 했다? 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경매를 한다는 것은 압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류에 의해서 엑스트라가 한 사람이 경락인이 됐어. 경락인.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압류하기 전에 있는 유치권자는 경락인한테 자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다른 말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거 어마무시 중요해.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 압류가 중요하다. 압류. 그러니까 먼저 저당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말소 기준 권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나중에 되면은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저당권이 아무리 먼저 있어도 그 다음에 유치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기입 등기를 해야 되잖아. 압류 등기. 압류가 여기서 있었다. 그럼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소멸해. 나머지는 1번이 저당권자잖아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 이하는 다 소멸한다고. 그런데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옛날에 여러분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개사법 같은 데 보면 뒤에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있죠. 인수되는 권리. 그래서 아마 유치권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치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판례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한 게 아니라고. 뭐를 기준한다? 압류를 기준해서 압류 이후에 있는 유치권. 옛날에 이것도 소멸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압류 이후의 유치권은 뭘 한다? 대항하지 못하니까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보냐면 101번에요. 몇 번이죠? 4번인가요? 4번.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 줄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이죠. 이런 그러면요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줄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다음에 두 번째 조 가운데 유치권을 취득.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 취득했네? 인생 대상 볼 필요 없죠? 그럼 뭐 한다? 매수인 누구예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4번하고 5번을 잘 비교해. 정답은 3번. 102번은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줄고요. 경락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 OX, X죠. 뭐는 맞느냐? 1번이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그건 맞아. 그런데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 그건 안 돼. 그런데요. 인도는 거절할 수 있어. 인도. 다른 말로 유치권 행사죠. 그건 돼. 알겠죠?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말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말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실 수취 박스에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 그다음에 변제 충당의 박스에 그래서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 줄고 보존행위로서 사용 동그라미 사용이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우리가 보존행위로서 사용을 할 때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4번. 공사대금 채권 줄 것이고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이 되는데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그 다음에 줄고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이 말을 뭐라냐?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런데 맨 끝에 차임상당한 이득은 뭐한다? 반환할 의무 이렇게 차임상당한 이득은 반환한다. 그리고 우리 뭐라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사용은 적법하지만 사용 이익은 뭘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5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이렇게 됐죠? 줄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알죠?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 그래서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우리 방금 뭐라고 했어? 반드시
채무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채무자에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임차 2는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102번에 1번. 103번은요, 1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죠?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부당 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바로 옆에 임대한 경우 취득한 차임은 채무자에게 반환. 그러니까 5번하고 1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그 위에 102번에 5번하고 103번에 1번이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2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미치지 않는다는 말 줄고 봐. 미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진행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별도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3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줄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두 번째 줄 유치권을 취득. 그러면 맨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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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 동그라미 상실. 그 다음에 소멸 동그라미 소멸. 써 옆줄 긋고 뭐라고 써요?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번.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줄고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 청구. 그 다음에 플러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 말이 빠른가요? 빨라요? 좀 천천히 보면 유치물에 관하여. 알겠죠? 나는 버전이 딱 두 개밖에 없어. A버전 유치물에, B버전 유치물에 관하여.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예, A.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 이렇게 돼 있죠? 어략한 말 있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청구란 말 앞에 소멸란 말을 쓰니까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니까 유일하게 유치권 소멸 청구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104번은요. 1번,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죠. 그 건물을 조명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 이런 그냥 봐봐. 수급인이 줄고 봐. 첫 번째 맨 끝에요. 공사금 채권이 있다. 맨 끝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했어요? 이런 봐봐. 이러면 내가 지금 왜 지금 얘기하냐? 수급인 그래가지고 무조건 보지 말라고. 수급인 그래서. 여기 와봐봐. 여기 보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그러면 유치권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수급인이 원시 취득했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돼.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해. 그러면 유치권이 돼. 그 말을 조심하라고. 수급인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럼 난리가 나는겨. 그냥 공사한 사람인데 당연히 유치권 행사하죠. 그런데 수급인이 자기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자기가 원시 취득했다? 그럼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나머지는 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을 줄고요.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이것을 뭐란다? 두 번째 줄 끝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 알겠죠? 몇 줄 긋고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한다 이 말이죠. 없으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령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줄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 4번에 가운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두 번째 줄 자제대금, 자제대금, 미지급, 자제대금, 미지급.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여기 어마무시 중요하죠. 요즘 책에는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여기 봐봐, 여기. 그럼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권리금, 보증금, 임대인,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자재납품대금, 계약 명시사기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2판, 3판 안 된다. 아직은 내 용량이 약간 부정 같다. 아직 메모리를 보충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권리금, 보증금,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시당.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권리금, 보증금, 계약 명의시당. 그 다음에 약간 여유가 좀 있다? 유효 공간이 있어? 알겠죠? 그랬을 때는 뭐가 있다? 자재 납품대금. 알겠죠? 이 정도. 자, 그래서 그럼요, 3번에 뭐다? 권리금. 4번에 뭐다? 보증금. 5번에 뭐다? 자재대금. 대금, 매매대금이죠? 유치권이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5번. 105번은요,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한 건축비 채권, 취득한 건축비 채권. 그런데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있었어. 나중에 점유를 했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이걸 뭐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알겠죠?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2번이죠? 계약 명시 딱 인상, 더 이상 필요 없죠? 계약 명시에서 바로 옆에 신탁자는 맨 끝에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된다. 맨 끝에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2번이 정답이죠. 3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거다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X.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돼요. 자, 4번은요, 유치물이 경매에 의하여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럼요, 줄고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 그건 맞죠? 맨 끝에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어마무시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례 문제로 잘 나온단 말이죠. 경락인한테는 변제 청구 못해.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죠. 경매 동그라미. 환가. 경매를 해서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5번에.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이죠. 자, 106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 유치물을 점유. 그럼요, 점유하죠. 맨 끝에 소멸시효가 진행. 이번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줄고 변제기가 도래, 바로 옆에 유치권이 성립. 그래서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알겠죠? 그다서 맨 끝에서 변제기의 도래에다가서 동시이행 항변권도 마찬가지. 변제기 도래에다가 동시이행 항변권도 마찬가지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자, 3번은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줄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러면 소유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얘기한다? 채무자죠. 맨 끝에요. 사용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사용, 대여, 담보, 맨 끝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했어요? 자, 그다서 뭐라 하죠?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 위반,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해요. 내가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요. 정당한 이유, 죄송해요.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가끔 내가 나한테 놀릴 때가 있거든요. 자요, 그 다음에 줄고요.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법원의 청구, 그 다음 맨 끝에 하나 써. 플러스 채무자에게 통지, 채무자에게 통지 했어요. 그걸 옆줄 긋고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해. 간이 변제 충당. 그래서 그럼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봐봐. 유치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를 해야 된다. OX, X.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유치물의 비용을 지출하죠. 그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줄고요. 소유자가 변동된 후 비용을 지출.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 왜 그러냐? 유치권 동그라미. 맨 끝에 유치권 동그라미. 맨 끝에 행사할 수 없다에다 유치권 동그라미. 그 유치권에 뭐라 쓰냐? 물권이므로 대항력이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가 없어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가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든지 말든지 돈 못 받아서 나는 계속 유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거기에 또 비용을 지출해요. 그럼 또 그 비용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나는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잖아요. 알겠죠?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5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유치권까지 했죠? 107번부터는요. 우리가 저당권이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